9월 27일 마감 상황 함께 보고 넘어오셨습니다. 간밤에 어떤 외신들이 가장 주목됐을까요? 외신 4컷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미국장에서 이렇게 4가지 주제들이 가장 주목이 됐는데요. 슈퍼마이크로, 그리고 지표, 마이크론, 그리고 보이시는 마크 저커버그의 글라스입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마크 저커버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정말 오랜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메타 커넥티드 2024가 이날은 열렸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CEO는 메타의 최신 AI 모델인 라마 3.2를 이날 공개했습니다. 소위 증강현실 안경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일단 메타가 공개한 이 오라이온은 스마트폰 이후가 될 새로운 디바이스 경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월 나온 애플 비전 프로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는 스마트 글라스가 더 현실적인 제품이라고 인식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오라이온이 공개가 된 겁니다. 주목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애플도 스마트폰 글라스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올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구글의 증강현실기기도 이 오라이온을 경쟁 제품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AI를 더한 증강현실 안경을 밀자 젠슨 왕도 훌륭하다라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무겁고 비싸서 애플도 성공하지 못한 AR 헤드셋의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하면서요. 국내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시장을 그래서 노리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SK 하이닉스와 올레도스를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LED 사업팀이 레도스를 시스템 LSI DDI 담당팀과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레도스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AR 기기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쓰이기 시작한 가운데 안에서 이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미칠 영향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외신컷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마이크론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본장에서 무려 개장 전에는 17% 오르더니 본장에서는 15% 그리고 마감은 13%, 14%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는 일단 이걸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번에 3분기에 호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은 어떨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13년 만에 최고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큰 움직임의 배경에는 실적의 답이 있었죠. 실적 발표 후에 마이크론의 가이던스에 대한 안도감과 AI 트렌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회사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면서 이날 주가가 훨훨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되는 탓에 반도체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한 만큼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번 결과는 최근 반도체 시장을 두고 제기된 공급 과잉 설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는 내년 HBM 공급 과잉으로 2026년까지 반도체 시장이 불황기를 겪을 것으로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이크론의 호실적 기록이 이 같은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 함께 컷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마이크론 덕분에 전반적으로 미국장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듯이 이 안에서 마이너스 12% 하락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슈퍼마이크론이었습니다. AI 업체 중에서요, 서버 전문 업체고요. 사상 최초로 주식 분할을 앞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미국의 데이터 서버 업체인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날 주가의 하락의 원인은 일단 회계조사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를 미국의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슈퍼 마이크로는 힘든 나날을 3월부터 겪고 있었습니다. 3월에 AI 고점론과 함께 한 50% 정도 빠졌는데요. 그 원인에는 실적 부진, 회계 의혹 등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매출 성장률 등을 여러 가지를 본다면 우리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라는 평가 또한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950에서 500달러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의 연례 감사 보고서를 연기했는데 이게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마이크론의 추후 과제는 그래서 수익성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주가는 한 4배 오르면서 1,000달러를 돌파했지만 아직 영업이익률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주가가 줄곧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수익성 함께 지켜보시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무엇일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0.5% 파격적으로 내렸죠. 그런데 그 이후의 지표가 나왔고요. 미국의 GDP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율은 3% 정도 가깝게 올랐습니다. 3%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경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고용 동향이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관심 분야는 다름 아닌 노동시장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연준의 B컷 결정 이후에 미국의 경기를 두고 되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특히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주 정부의 실업수당을 처음으로 신청한 실직자 수는 21만 8천 명으로 전주 대비 줄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는 감소했고 또 미국 경제는 견조함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봅니다. 다만 지금 빅스 지수가 주가 상승에도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은 주의해 볼 만한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외신컷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외신들 통해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전문가 연결 통해서 함께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밤에 여러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마이크론의 이번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를 사실상 살렸죠. 특히 국내 반도체를 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반도체 수급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계속적인 매도세를 외국인들이 보여주면서 주가가 6만 원도 좀 위협받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분위기를 개선시켰는데 국내에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약점이 2가지가 있었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반도체 실적에 대한 우려감, 향후 HBM, 특히 메모리 쪽에 있어서 실적이 우리 예상보다, 기대보다는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감, 이 2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번째,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소시켰습니다. 우선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럼 메모리가 예상보다 잘 팔리고 있구나라는 한 가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후에 대한 전망치도 좋게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잘 팔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확실하게 좀 감소시키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반도체 자체의 본업에 대한 자체에 대한 우려감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상승 속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닥권은 확실하게 좀 형성을 하면서 안정성에 있어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확실히 좀 기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자체의 이런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단단한 바닥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킨 마이크론 덕분에 국내 반도체 시장에 활력이 돌면서 반도체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GDP 증가율과 실업 청구 건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어떻게 미국을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GDP 증가율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용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잘 나왔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사실 50bp 금리 인하했을 때 시장 충격받을 수도 있거든요. 유동성에 있어서 풀리는 건 좋지만 이만큼 경기가 좋지 않은가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 한번 출렁일 수도 있었는데 연준 의장이 시장을 달래줬죠. 50bp 인하는 하는데 고용시장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마디로 달래준 거였거든요. 근데 고용지표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GDP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빅스 지수까지 좀 본다라면은 빅스 지수는 이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을 지수로 만든 건데 지금 미국의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보다는 유동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유동성이 풀리는 속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GDP도 그렇고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그렇고 경기 우려감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단기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향후에 대한 금리 인하,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25bp 할 수도 있겠네라고 시장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이 속도가 조금 기대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먼저 반응했었거든요. 근데 국채금리가 단기물 중심으로 다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고, 단기물 중심 채권금리가 좀 덜 떨어진다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한 달러 약세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제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약점이 두 가지, 외국인의 수급과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 전망은 좋아졌는데 그럼 외국인 수급도 상대적으로는 좀 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미국에서 달러의 약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 속도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채권 금리도 단기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그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속도도 좀 더뎌질 수 있다는 점, 외국인 수급에도 좀 더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지표와 그리고 빅스 지수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